이 책은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6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6편 모두 화자의 어린 시절에 있던 기억을 떠올리며 과거의 기묘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장황하지 않고 간결하고 문체는 마치 강렬한 단편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그 6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꽃답 전생을 기억하는 소녀의 이야기로 주인공에게는 어른스러운 여동생 후미코가 있다. 후미코는 어린 시절부터 어린 아이는 쓰기 힘든 한자를 적어놓는가 하면 한 가족의 식구로 보이는 이름들을 줄줄이 써놓기도 했다. 이런 그의 여동생이 자신이 히코네라는 동네에 살다가 살해당한 여자 시게타 기요미였던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느 날 여동생은 기요미의 기일에 맞춰 히코네에 가자고 오빠를 졸라서 둘은 그 동네를 찾는다. 그 동네에는 20살 무렵에 살해당한 기요미의 아버지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딸이 죽은 날 아무것도 모른 채 태연히 튀김을 먹던 자신을 저주하며 음식을 거부하여 최소한의 식량으로 연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후미코는 오빠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전생의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노인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게 한다. 그 무언가를 받아든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도깨비 도쿄에서 오사카로 이사를 간 주인공은 사업이 실패하긴 했어도 사달라는 것은 다 사주던 부모님 덕분에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던 장난감과 괴수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주인공에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항상 미안함과 서운한 마음으로 생각나는 소년이 있다. 주인공이 살던 집들과 약간은 떨어져 살던 한국인 집안의 두 아들 중 어린 아들인 정호였다. 정호에게는 형인 준지가 있지만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준지를 겁을 낸 주인공은 정호랑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정호는 몸이 좋지 않아서 항상 집에서만 지냈는데 그런 정호의 집에 괴수책을 들고 찾아서 함께 놀면서 둘은 친구가 되었다. 정호가 어느 날 다른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놀러 왔다.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주인공은 정호를 약간 냉대하고 눈치를 챈 정호는 다음에 놀자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호는 죽었다. 정호가 죽은 후 정호의 귀신을 봤다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정호의 할머니는 정호가 화장을 당해서 도깨비가 되었다고 했다. 도깨비라고 준지가 알려줬지만 한국에선 도깨비로 불린 것을 후에 알게 된다. 주인공도 어느 날 밤에 빽빽하게 붙어있는 지붕들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정호의 모습을 본다. 그리고 정호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이는데 요정생물 주인공의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의 어린 여학생 시절에 겪은 미스터리한 생물체와 집안의 이야기이다. 주인공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오사카 변두리에서 토목 사무실을 운영하셨다. 어머니는 일꾼들이 일을 마치면 식사와 술을 준비해주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집에는 주인공과 남동생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까지 있었다. 힘든 생활이지만 어머니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웃던 엄마였다. 주인공이 어느 날 소녀들이 좋아하는 잡지를 사러 가는 길에 다리 밑에서 무언가를 내놓고 팔던 사람이 불러서 가보니 물이 담긴 유리병에 해파리같이 생긴 것을 팔고 있었다. 그 장사꾼은 그 생물이 마법사가 만든 요정생물이라고 하며 키우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다. 주인공은 그 생물을 사서 집에서 키우게 되는데 그 당시 아버지의 밑으로 20대의 잘생긴 남자가 일을 하러 들어오고 어린 소녀인 주인공은 그 청년에게 첫사랑을 느낀다. 그런데 그 청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님을 알게 되고 엄마도 그 청년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엄마를 질투하게 된다. 그러고 얼마 후에 한껏 멋을 부린 엄마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이후로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청년과 함께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다. 주인공은 이제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책임져야 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던 요정생물이 행운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물을 죽이기로 하는데 참 묘한 세상. 주인공에게는 백수인 삼촌이 하나 있었다. 스토무 삼촌은 백수 건달이면서 동시에 3명의 여성을 사귀던 플레이보이였다. 그런데 술과 빠친코에 빠져 일도 하지 않고 지내던 삼촌이 어느 날 육교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죽게 된다.
장례식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10년 이상 함께 산 가스코 씨가 함께 했고 운구차가 출발하여 화장장 입구까지 가다 멈춰선다. 아마 삼촌은 나머지 여성들의 배웅을 받고 싶은 것이라고 말해 다른 애인인 가오루 씨를 불러오니 차가 다시 움직인다. 화장장 입구에 거의 다 들어갈 무렵에 다시 차가 멈추니 이번에는 세 번째 애인도 부르기로 한다. 그래서 스토무 삼촌의 3명의 애인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오쿠린다.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현재 손자까지 둔 60대 여성이다. 그녀는 현재 고층 빌딩과 빨리 변화하는 도시를 보면서 40년 전 오사카 지방에서의 생활과 무서웠던 친척 할머니가 떠오른다. 그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오쿠린바라고 불렸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다. 어느 날 동네의 병원에서 포기하고 집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던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집의 가족들이 할머니를 불렀다. 그때 할머니는 주인공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의식에 참여하게 한다. 그 의식이란 강력한 힘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여 혼과 육을 분리하는 보내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의식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오쿠린바라고 하고 오직 여자만 할 수 있으므로 오쿠리노나라고도 불리며 그 주술은 주인공의 집안에만 전해져 오는 것이라고 했다. 13살이 될 때까지 그 아주머니를 따라다니며 의식에 참여했고 아주머니는 주인공에게 그 일을 이을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하는데 얼음나비,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미치오는 형과 목욕탕을 다녀오는 길에 형에게 철교인간이라는 괴담을 듣게 된다. 열차 사고로 열차의 바퀴에 남은 살점들이 한 덩이로 모아져서 사람처럼 변하고 사람들을 피해 밤에만 돌아다니는 외로운 존재가 있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형은 19살이 되던 해 죽고 미치오는 혼자가 되었다. 그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친구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이 미치오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어도 더 이상 친해지지 않는 상황은 계속되었다. 그러다 도쿄에서 전학 와서 오사카 아이들의 틈에 끼지 못하던 마사히로와 친구가 되어 그의 집에 매일 놀러가서 노는 생활이 반복된다. 3달 정도 흐른 어느 날 놀러간 미치오는 마사히로와 마사히로의 누나에게 찾아오지 말라며 문전박대를 당한다. 상실감에 할 일 없이 길을 걸어다니다 오사카 시형 A 묘지를 발견하고 엄청난 크기에 압도되어 그 묘지로 들어가 묘비들을 구경한다. 그곳에서 미치오는 미와라는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를 만나게 된다. 미와에게는 미치오 또래의 동생이 있다는 얘기만 듣게 되고 매주 수요일에 18세 소녀와 9세 소녀는 묘지에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놀이도 하며 친해진다. 10월의 초겨울 어느 날 묘지에서 나비를 본 미치오는 그녀에게 겨울을 나는 나비가 있다는 얘기와 그녀의 고향이 따뜻한 남쪽에서는 나비나무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약해 보이지만 추운 겨울을 버티고 살아나는 강한 존재가 나비라는 얘기였다. 12월 초순의 수요일에 미치오는 먼저 묘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그 뒤늦게 도착했다. 그때 그들의 앞에 나비나무에 나비가 나타나자 그녀는 그 나비를 데스야라고 부른다. 그러자 그 나비는 두 사람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미와 씨는 그 나비가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오열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묘지에 찾아오지 않는다. 미치오는 그녀를 찾아 그녀가 일한다고 한 근처를 찾아다니는데 짧지만 여운이 강한 6편의 이야기들로 읽어보길 추천한다.